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터디할 종목은 하나투어라는 회사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뭐 모드투어하고 비슷한 이제 내용인데요. 장기 투자는 일단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제 진짜 종식되는 분위기고 무엇보다 각국이 규제를 푸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입국 검사를 폐지하고 대만, 일본은 개인 무비자 허용까지 갔습니다. 뭐 유럽은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가 백신 맞을 필요조차 없죠. 그리고 과거에 2010년 출국자 수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억눌린 수요가 폭발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의 저항이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패키지 항공권 가격 인상을 해도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수요가 강력하다는 얘기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인력 구조 조정, 뭐 자산 매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여행업에 집중을 하고요. 인력을 50%나 감원했고 면세점 사업을 이제 철수했습니다. 고환율과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있지만 유가 하락은 좋은 상황이고요. 달러만 초강세고 엔저, 엔화, 유로와 파운드 모두 약세입니다. 자, 인천 도쿄 항공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한 5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저가는 사실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고 그러니까요. 회사 개요는 뭐 우리가 다 알고요. 뭐 모드 투어랑 비슷하게 40대 이상 비중이 높고 동남아, 일본, 대만의 패키지 중심이고요. 해외 매출이 90%입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를 13년부터 이렇게 보면요. 뭐 20% 전후예요. 16년도가 가장 높았었고요. 그러니까 호황이 되면은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본 확충을 뭐 코로나 때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코로나 직전에 했습니다. 3자 배정으로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됐죠. IMM이라는 사모펀드가. 그리고 22년 6월달 얼마 전에 또 1046억, 1289억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뭐 사용처는 이렇게 되고요. 주주 구성은 하모니아 1호 유한회사. 이분이 이제 그 IMMP가 조성한 펀드고요. 박상한 씨가 아마 상업 공신일 겁니다. 그래서 IMMP가 19년 말에 하나투어 3자 배정 유성증자에 참여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1289억 투자를 했습니다. 자사주도 뭐 3.4% 있고요. 자, 하나투어 매각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야놀자가 인터파크와 하나투어 뭐 둘 다 인수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수하려고 했다는 썰이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야놀자는 여가 레저 종합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그 하나투어 대주주가 이제 탈출하고 싶어 하죠. 뭐 사실상 뭐 약간 익절이지만은 손절 느낌이죠. 그래서 야놀자 반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1조 이상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에서 2조 투자 유출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그래서 뭐 언제 사실 협상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아마 10만 원 정도 불렀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가 오늘 기준으로 6만 100원, 시총이 9,600원인데 600억인데요. 그래서 뭐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를 보면 하반기 나스닥 상장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 하반기면 이제 10월 달인데 올해 한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야놀자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은 21년도에 뭐 매출도 늘고 특히 영업이익이 뭐 5배나 늘었죠. 이런 거는 상장 전에 작업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반기도 작년 반기에 비해서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안 좋은데요. 그래서 M&A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다. 야놀자가. 그래서 21년에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숙박 레저 호황을 맞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16년부터 뭐 많은 기업을 인수했고, 야놀자 창업자가 뭐 전설적인 인물이죠. 완전히 흙수저에서 굉장한 뭐 재벌이 됐죠. 그래서 근데 전혀 지금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그레디언트라는 회사입니다. 그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했는데 또 야놀자가 트리플의 지분을 15% 갖고 있습니다. 2020년에 100억 정도 투자를 해갖고요. 전략적 투자를 해서. 근데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했습니다. 8월 1일에. 그래서 그레디언트인데 단기 보고서에는 이제 8월이니까 아직 내용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파크는 우리가 아는 회사인데 국내 온라인 항공권 예약 시장에서 점유율 1위다. 트리플은 그럼 뭐냐? 저도 앱으로 이제 가끔 본 기억이 나는데요. 2030 세대가 주 고객이고 600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행 서비스를 하는 IT 기업에 가깝다고 이렇게 IT 플랫폼 기업이죠. 경기도 판교에 있고. 그래서 여행객이 직접 동선에 따라 여행 일정을 짜는 등 초개인화 콘텐츠에 초점을 맞췄죠. 저도 사실은 뭐 옛날에 이런 컨셉을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밸류를 당연히 이제 주고 싶죠. 물론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막 이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투어, 모드투어, 그레디언트를 본다면 이 트리플이라는 회사 때문에 밸류를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가 많잖아요, 고객이. 주가 측면으로 뭐 당장 이제 그레디언트가 지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는 회사고요. 하나투어 최근 실적을 보면은 뭐 이렇게 출국자 수가 계속 증가를 했죠. 예전부터. 그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조금씩 떨어졌죠. 근데 하나투어는 특이한 게 13년부터 15년까지 매출이 400억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 유지하다가 확 줄었다가 사실은 15년도가 영업이익의 고점이에요. 그 17년도에 한번 400억을 찍다가 계속 부진하죠. 근데 왜 그럴까?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뭐 출국자 수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여행업이 엄청난 호황이었죠. 그러면서 성장을 했지만 뭐 지금 이런 좀 현재 기준으로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요. 과거에 13년부터 19년까지 CAGR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이게 복리입니다. 무려 15%예요. 13년부터 19년까지. 근데 14년 8월에 그때 화장품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SM 면세점을 설립하고 뭐 15년은 처음이니까 조금 적자가 났다가 적자가 확 늘었습니다. 16년에 면세점 대규모 적자 아마 한 200억 이상 났었는데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난 겁니다. 면세점이 흑자 난 적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면세점 사업에서 재미를 못 보고 이제 결국은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여행업에 집중을 하고요. 회사는 해외여행 매출이 90%인 기업입니다. 19년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갈등, 홍콩시 뭐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8년도까지가 진짜죠. 그래서 뭐 구조조정을 했고요. 자산 매각, 유상증자, 그래서 본사 사옥을 뭐 얼마에 매각을 하고 1190억, 1170억 그리고 유상증자 하면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인력을 50% 감원해서 반기 기준 1140명이고요. 얼마 전에 마크 호텔 영업 종료를 해서 영업 정지 금액이 46억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147억 소송이 걸렸는데요. 농협은행이 이제 원고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원래 임대료가 14억 8,800만 원이 미납 임차료였는데 일정이 지연되면서 청구 금액이 이렇게 어, 대략 뭐 1년 6개월 정도 되나요? 이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투어 자기 자본 대비 25.5% 그래서 하나투어도 이제 소송을 같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변론을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변수죠.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팬데믹이 종료되는 분위기고요. 뭐 일본하고 대만이 빗장을 풀고 있고요. 중국은 여행 목적 입국이 여전히 불가하고요. 중국이 또 과거에 비중이 높았었죠. 미국은 백신이 또 필수인 상황이고요. 근데 뭐 동남아하고 일본이 크니까요, 비중이. 그래서 여행이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만에 신입사원 62명을 채용했다. 자, 기간별 패키지 여행 증가율이 8월 중순 말 이렇게 9월 초까지 가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제가 오늘 주가를 반영했는데 이렇게 뭐 거의 3배가 나죠, 시총이. 자, 오늘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조금 주가가 폭락할 때 같이 떨어졌는데 폭락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0.8% 올랐는데 훨씬 초과 수익을 올렸죠. 그래서 주가가 탄력이 있는 상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반응이 약하면은 조금 갸우뚱해야 되는데 괜찮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 최고가 대비 25년 올해 5월에 최고가였는데 35% 하락한 상태고요. 근데 18년 4월 이후에 주가가 여행업은 부진하다. 왜냐? 한일 갈등 홍콩 시위 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면세점 적자가 컸는데 이제 완전히 정리를 했죠. 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특이합니다. 이게 약간 줄은 게 이 정도예요. 그게 왜 그러냐? 19년에 회계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 부채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이제 막 뭐 1068억이나 잡혔죠. 근데 1827억에 심지어 줄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리스도 물론 이제 이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규모 순손실로 그 자본 총계가 감소하면서 이제 분모가 작아지니까 더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진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뭐 일본, 대만 빗장을 풀고 있기 때문에 원래가 이제 아시아 중심이었기 때문에 좋고요. 업황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패키지하고 항공권이 굉장히 지금 비싼 상황이에요. 근데 가격 전가해도 가죠. 한 번은. 근데 두 번, 세 번 갈 거냐.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여행업은 계속 있는 건데 계속 성장할 수 있나. 그리고 약간 옛날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새로운 이제 뭐 미국으로 치면 그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죠. 물론 좀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지만 젊은 층은 당연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고 여행 서비스를 하는 IT 기업이다. 컨셉이 좋죠. 그 20, 30대 젊은 고객이 있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계속 좋을 수 있을까. 뭐 괜찮은 시나리오는 대주주인 IMM이 그 야놀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뭐 결국은 할 가능성도 있죠. 가격만 맞으면 뭐 하나토한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는 환율이 높고 경기 침체, 해외 여행을 10번 갈 거냐, 아니 한 번 이상 갈 거냐, 2번 갈 거냐, 3번 갈 거냐 이게 문제죠. 그리고 147억 소송, 뭐 당장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